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고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주화 30년 미래 한국을 논하다 제13회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결승전 진행을 맡은 이효진입니다. 예선과 본선, 4강전 등 열띤 경쟁을 뚫고 올라온 두 팀. 과연 어떤 팀이 우승을 거머쥘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결승전 토론 논제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입니다. 먼저 결승전에 진출한 두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찬성팀은 슈퍼핫팀 성균관대학교 김사무엘, 최원석입니다. 네, 반대팀은 뱅켄팀 고려대학교 이청아, 이재은입니다. 자, 찬성과 반대팀은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 대회 대상팀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과 장학금 5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양팀 우승을 위한 최종의 결정인 만큼 최선을 다해 토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회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심사해 주실 5분의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장을 맡고 계신 청운대학교 이호은 교수입니다. 네, 이어서 심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태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송이남 대전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입니다. 고범준 변호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태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 교수입니다. 네, 결승전 토론의 승패는 이 심사위원단 5분의 평가를 토대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토론의 진행 방식과 토론 규칙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는 총 30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찬성팀 기조 연설부터 시작하는데 팀별 1분 30초씩 주어집니다. 자유토론은 팀당 12분으로 1회 발언 시간은 2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맺은말이 팀별 1분 30초씩 주어집니다. 오늘 결승전 토론 논제는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입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는 정치에 대한 혐오를 넘어서서 국회의원 숫자를 축소하는 데까지 논의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의원이 자신의 대리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불신인데요.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에 국민의 대표란 무엇이고 또 책임 정치의 실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논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과연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은지 찬성 측은 도입해야 한다, 반대 측은 도입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본격적인 토론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양 팀의 기조 연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팀 발표해 주시죠.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찬성 측 기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헌법 제1조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의민주주의는 대표자가 주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희 찬성 측에서는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주권자인 국민이 해임시키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책임감 있는 정치활동을 실현합니다. 국회의원이 성추행을 저질러도 주권자들에게 밥이나 짓는 자들이라고 비아냥거려도 이제까지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원 개인의 부당한 행위가 더 이상 묵과되지 않기에 국회의원들은 주권자 앞에서 항상 책임감 있는 정치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진정한 참여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살립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내 관심이 모여 정치를 바꾸고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우리는 신문의 구독자였고 뉴스의 시청자였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국민은 지속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과 보완을 위해 지난 30년간 정말 힘들게 싸워왔습니다. 국민소환제는 다가오는 미래 한국을 향한 첫 걸음이자 국민주권의 회복을 위한 포문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반대팀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죠. 역시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반대 측 기조연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제, 우리 민주주의가 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된 제도이지요. 국민소환제의 가장 큰 함정은 자칫 이러한 대의제의 기틀을 흔들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적 성격에 가까운 국민소환제에 우리 국민은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선한 다른 후보들의 연합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소환시키는 선거 경쟁의 만성화, 국회의원이 자신을 소환시킬 수 있는 지역구 주민의 눈치를 보며 지역구의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 소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율성을 잃고 눈치를 보며 적극적 논의를 기피할 수 있다라는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대의제 아래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는 곧 정치 시스템의 불안정과 비효율로 이어져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자아냅니다. 그러므로 국민 소환제는 아직 조금 더 고민해 보아야 할 조심스러운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반대 측의 기조연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 팀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자유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토론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토론 시 1회 발언 시간은 팀당 2분을 넘지 못합니다. 전체 토론 시간은 팀원끼리 균등하게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만을 사용하되 토론 중에 제시되는 또 이용되는 자료에 대한 출처나 근거에 대해 제시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이상의 시간이나 방식 또 규칙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4분간 본격적인 토론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발언 시간은 2분을 넘지 못하고 2분을 초과할 경우 감점을 받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팀부터 발언 시작하시죠. 네, 참여민주주의,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하는 근거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히려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굳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충분한 민의 반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탄원서 제출, 촛불을 드는 광장의 촛불, 시민단체의 감시와 견제, 마지막으로 투표권을 통한 정당에 대한 심판,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충분히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선거 경쟁 또는 국회의원의 국정 운영에 대한 참여의 과잉을 통한 방해, 이런 부작용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이유가 마땅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충분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긍정적 요소가 있다라는 점,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긍정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서서 반대 측에서 기조 발언을 가볍게 정리를 해보면 결국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고 이것이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초래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표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토론을 직접적으로 좀 더 들어가기 전에 반대 측의 입장을 하나 확인하고 싶습니다. 소환제도라는 것이 우리가 한 번도 도입돼 보지 않은 낯설은 제도는 아니거든요. 주민소환이라는 제도로 이미 존재하고 있죠. 그렇다면 반대 측께서는 현존은 존재하는 이 주민소환이라는 제도에 대해 찬성하시는 입장인지 반대하시는 입장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같은 소환제라는 입장에서 둘 모두 너무나도 참여의 과잉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국민소환제에 반대를 하는 것은 국민의 참여를 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의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국민소환제까지 도입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해칠 수 있는 안정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상조적인 도입 방안이 아닌가라는 입장입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주민소환에 대해서는 반대하신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참여 과잉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왜 그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과잉이라는 표현으로 애둘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조금 어렵고요. 그렇다면 반대 측께서 그 말씀하신 기조연설에서의 발언과 다소 모순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드는 것이,
결국 소환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려를 표하시는 것은 부작용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민소환제도를 다시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10년간 상당히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왔고 오히려 이것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왜 이것이 폐지되어야 하는지 반대되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국민소환이라는 것은 도입될 수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민소환제가 제대로 시행되어 왔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2006년에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이후에 지난 약 10년간 84건의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시된 것은 몇 건이었죠? 8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개표에 이른 것은 단 3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소환을 시키고 그것이 실제로 발의되는 과정까지 너무 필터링 되는 것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저희는 소환 자체가 너무나도 참여의 과잉으로 이끌어져서 오히려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이러한 점을 근거로 들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참여의 과잉이란 것이 참여를 많이 할수록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물론 모두들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의견을 반영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민 숫자 5,140만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입니다. 네,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대 측께서는 이제 그 참여 과잉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주민소환제가 84건이 시행되었고 그중에서 8건만 실제 투표로 나아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경우에 과연 84건만 이루어지고 8건만 통과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부작용을 확신하실 수 있는지 실제로 주민소환제를 살펴보셨을 때 지방 정치의 혼란을 야기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대 측의 첫 번째 논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싶은데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반대 측에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지 않았거든요. 그에 대한 입장을 조금 더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네, 첨언 하나만 더 드리자면 과잉이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앞에서는 이게 84건 중에 8건만 통과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효성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참여 과잉이란 무엇인가? 84건이 시도된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참여 과잉을 말씀하시는 건 다소 모순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두 번째 발언자께서 참여 과잉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다시 일관성을 깨는 발언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 표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환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금 구분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소환 자체에서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국민소환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대리인에게서 수시로 그 결정권을 빼앗아 오려는 노력을 하는 것 자체, 즉 소환 투표에 붙이는 것 자체가 너무 빈번해진다면 이것이 참여의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모순적이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대 측께서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리인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대리인이라는 건 결국에 반대 측께서 말씀하시기 국민 전체의 이제 대표자가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단순히 종속돼야 된다는 존재로 보시는 것이 아닌지 약간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무엇인지 안정성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 듣지 못했습니다. 네, 첨언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저희가 앞서서 문제 제기한 부분들, 주민소환에서는 부작용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주민소환은 반대하시는지, 아울러서 국민소환에서 어떻게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인과관계를 합리적으로 설명 부탁드리자는 차원에서 왜 주민소환을 반대하시고 동일한 부작용이 국민소환에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 다시 한번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선거 경쟁의 만성화를 통해서 국정 운영이 안정성이 해쳐질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헌정주의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당 상태를 보아서도 이를 지지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다수대표제 그리고 소선거구제를 실현함으로써 지금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지역의 이익을 대리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역 구민의 의견을 특히나 중점으로 하는 국민소환제가 발의가 된다면 더더욱 이는 지역 정당 중심의 정치라는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제 국민소환제 제대로 된 지금 발의된 법안의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몇 퍼센트, 지금 과정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두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계속 논의를 전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발의제 내용을 보면은 직전 총선 선거율의
15%에 해당되는 숫자를 지역구에서 충족을 시키면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서울시 종로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의 지역 구민 숫자 13만 명입니다. 그리고 총선 선거율 지금 계속 2000년 이후로 50%대로 웃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공식을 대입해 본다면 자, 지금 이제 지역구 발의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단 9,000명입니다. 9,000명이면 됩니다. 근데 이마저도 서울입니다. 그러면 지역으로 내려가서 인구가 3분의 1, 4분의 1로 뚝 떨어지면 3,000명, 1,000명, 과연 민의를 정말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우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대 측께서는 저희 찬성 측에서 찬성 측이 제시하고 있는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 다소 오해를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역 구민에 의한 주민 소환제만 주장한 것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지역 구민만을 위한 정치가 행해져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앞선 토론에서 그 대의제 근간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 측에서 첫 번째 근거로서 국회의원은 대의제의 근간을 지키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직무를 행해야 된다고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실 정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둘러싼 거 무엇이 있나요? 정당이 있죠. 지역구가 있죠. 그리고 자신의 정치 자금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자유롭지 못하게 외부의 구속을 받으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국민의 대표이면서도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는 현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국민 소환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 말씀하신 바로 대의제의 근간이라는 것도 결국 국민의 대표로서 자유롭게 외부의 구속에 없이 정치를 행하는 것일 텐데 다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민 소환제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계속 요구드렸던 주민 소환이 왜 나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객관적인 설명을 요구드렸지만 이에 대한 답변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고요. 첨언을 드려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논의를 좀 전환해 보면 결국 이것이 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는가라는 것은 우리 사회 국회의원들이 지금 제대로 국민들의 신임을 얻고 있는가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OECD에서 발간한 2015년 정부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34%라고 합니다. 즉 10명 중에 7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던 41개국 가운데 26위에 이르는 초라한 성적표였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성추문에 휘말리고 막말을 하고 나서도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 현실에서 국민들은 과연 지켜봐야만 하는 것이며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 주권을 회복하는 일이겠습니까? 네, 차근차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소환제가 왜 나쁜가에 대해 저희가 답을 안 해드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 주민 소환제가 이야기가 저희 등장했을 때 이것이 80여 건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 청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진행된 것은 2건에 불과. 즉 이것이 참여의 과잉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아까 국회의원이 그러면 종속적으로 단순히 대리인으로서 거수기의 역할을 해야 하느냐라는 식으로 저희에게 물어주셨는데 아닙니다. 당연히 국회의원은 자율성을 가지고 대의제 하에서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소환제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조금 더 판단을 해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우리나라를 더 잘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국민소환제가 안정성을 해치는 구조로 나아간다면 즉 국회의원을 조그만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계속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것이 크나큰 안정성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다당제 형태입니다. 당선된 후보자의 선거율이 50%가 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정당이 연합을 해 여론을 주도해서 국민 소환을 발의돼서 오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반대 측에서는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정당 정치의 현실 모두 다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을 둘러싼 현실적인 제약 장치를 인정해 주시면서도 그 안에서 국민의 의사에 맞게 정치를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정당의 지도부의 의견에 반하게 되면 상임위원회 배정, 그리고 발언 시간 배당부터 불이익을 각종 받게 되는데 어떻게 다른 제약 장치부터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적어도 이런 경우에는 국민 소환이라는 명분이 필요하지 않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찬성 측 반대 측 모두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신뢰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막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국민 중에 51.5%라면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소환제의 하나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민소환제는 우선 법적 심판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정도에만 되어도
국민 소환제가 계속 남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주신 뭐 성추행 문제 같은 것은 범법행위입니다. 이는 국민 소환제가 아니어도 충분히 법적으로 심판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과거에 혼외자 사태로 인해서 사퇴하게 된 그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단순히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대리인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의 사생활과 대리인의 자격 과연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를 통해서도 지금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당연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굳이 국민 소환제여야 하나라는 것을 저희는 항상 지금 계속 논지를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국민 소환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기에 이 국회의원은 정말 옳지 않다라는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시민단체 또는 여론 형성, 특히나 지금 인터넷이 많이 발달이 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당 내부의 징계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또 하나의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충북도 의원이 수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간 탓에 이것이 국민 여론으로 조성이 되었고 이것이 결국 당내 처벌로 이어졌죠. 굳이 국민 소환제가 아니더라도 정말 심각한 경우의 문제는 여론 형성과 같은 방안을 통해서 충분히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소환제가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도입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네, 우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국민 소환제를 통해서 법적인 책임만을 처벌하겠다고 말씀드릴 시 단 한 번도 없고요.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저희는 분명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신뢰가 막중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면 이빨 빠진 호랑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뢰를 잃어버린 국회의원이 과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국정활동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예컨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물의를 일으켰던 국회의원에게 국민들이 분노하여 문자 폭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 것인데요. 그때 국회의원의 반응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피해자다. 이것에서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죠. 과연 국회의원이 지금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전달한다고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시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첨언 드리자면요. 앞서서 국민 정서에 반해서 끌어내리는 국민 소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국민 정서에 반해서 끌어내리는 것이 왜 나쁜 것이죠? 민주주의는 국민에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그것이 왜 나쁜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주민 소환에 대해서 이것이 부작용에 대해서 적게 사용됐기 때문에 이것이 참여 과잉이다라는 발언을 아까 해주셨어요. 근데 적게 사용된 것이 왜 참여 과잉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발의된 국민 소환제의 요건은 너무나도 모호합니다. 우선 법적 심판도 불가능할 뿐더러 과연 어떤 이유로 소환을 할 수 있는지조차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환을 하는 기준이 지금 매우 모호하고 불투명한 것인데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국민 소환제의 오남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 소환제가 민의 반영의 유일한 대안이라면 저희도 찬성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제도를 시행하거나 수정하거나 할 때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또 비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부작용을 보였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 불가역성을 띱니다. 단순히 국민 소환제 했는데 민의 반영이 잘 안 된다. 그만두다.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도박을 하지 말고 지금 있는 민주주의, 투표권 행사, 다른 여러 가지 전달 통로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 소환제는 조금 더 신중하고 수기를 통해서 뒤로 밀어놔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국민 소환제가 정확하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국민 소환제를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 구민이 소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서 비롯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왜 굳이 지역 구민에 한정지어서 자꾸 말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아까 던져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찬성 측이 지지하시는 국민 소환제란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아까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퇴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이 과연 정당한가, 그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 듣지 못했고요. 그리고 국민 소환제의 소환 사유가 모호하다, 왜 적시를 하지 않았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주민 소환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의 판례문을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소환제의 특성상 정치인의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행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소환사를 적시할 수가 없다. 바꿔 말하면 국민 소환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이기에 가장 그 신뢰도 중요하고 그 지위의 막중함도 엄청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연 그 소환 사유를 일일이 적시하는 것의 모호성보다는 국민이 단순히 그에게 신뢰를 잃었다면 소환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첨언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민 소환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오히려 제시하신 방식으로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그러한 대안들을 함께 병행함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국민 주권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좀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대의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계속해서 지금 제기하시는 가능성들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일축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경험적인 자료들을 저희가 요구를 부탁드렸지만 사실상 주민소환제도에서 어떠한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리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실상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소환제도, 주민소환제도라는 것을 정말 정상적으로 잘 운영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논리적 가능성들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더 이상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기만 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국민들은 피치자로서 제2의 존재자들로서 남아있어야 합니까?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헌법에 새로 추가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을 소환한다는 것은 당연히 법률에 포함될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그 법률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헌법 개정을 통해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87년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돌이키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소환제만이 대안이어야 한다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병행하면 된다. 병행을 하지 않고 머리에 있으실 그런 국민소환제가 아니라 병행하면 좋을 다른 것들로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지, 왜 반드시 국민소환제가 병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소환제를 계속 지금 예시로 들어주고 계십니다. 주민소환제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부작용이 있느냐, 이거 가능성에 그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국민소환제, 주민소환제를 통해서 붙여봤을 때 어땠습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주민을 소환해서 국회의원을 소환해서 끌어내린 지방의원을 소환해서 끌어내린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부작용, 주민소환제에 없었다고 해서 과연 없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 상태를 보면 국정원의 댓글 개입, 흑색 선전, 후보자의 사생활까지 개입하면서 사생활에 대한 잘못된 정보 왜곡, 그리고 또한 지금 당선되지 못한 후보자의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오남용이 이게 오남용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첨언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환제와 국민소환제가 계속 같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소환제는 지방선거 당선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국민소환제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소환 투표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나 정치적 공백의 문제도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헌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소환제가 도입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은 헌법 개정의 어려움으로 이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지 말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소환제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신 거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소환제에서 84건의 이제 발의안이 이제 진행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주민소환제의 그러한 역할을 이제 평가절하할 것이 아니라 84번 동안 국민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소환제가 없을 때 애초에 무기력감만 느끼고 내가 문자 폭탄을 보내도 오히려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는 현실보다는 우리가 나서서 뭔가 할 수 있을 때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헌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인데 오해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퇴하라고 요구하면은 대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이를 통해서도 국민 소환제의 불필요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반 이상이 지지한다. 네, 맞습니다. 대리인의 자격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9,000명, 3,000명, 1,000명의 투표가 과연 이것을 민의를 반영한다고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언 이어주시죠. 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동안 정치 실험을 통해서 확증적으로 확인한 국민들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선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러한 우리가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국민 소환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가능성 차원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인과관계에 근거한 객관적 설명을 다시 한번 요구드리도록 하겠고요. 헌법 개정 힘들다면 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이라면 해야겠죠. 그러한 취지의 발언에서 저희 앞선 토론자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정치적 관심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선거가 아니라면 사실상 지속적으로 시청자 혹은 독자로만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입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정치에 영향력 미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그러한 힘을 가질 때만 그러한 정치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참여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 부작용이 가능성에 그치는 것이고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아까 흑색 선전이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형태를 통해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한 네, 제가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환제는 대의민주주의에 가려 있어서 함정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이 오히려 대의민주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즉, 지금 4년에 한 번씩 하는 선거에서나 무자격 정치인들을 솎아낼 수 있으면 다행인 셈이라는 것이지요. 그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임기 중간에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자칫하다가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대 측께서 우려하시는 부작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쉽고요. 설사 그러한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지금 국민소환제의 권한이 국회의원에게 있다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있고 많은 수의 국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연 이것이 정쟁의 도구로서 전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 발언에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분명히 국회의원은 신뢰가 중요한데 그 신뢰를 잃은 국회의원이 과연 계속 정당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4년을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요구드렸는데 이에 대한 답변 없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7초입니다. 반대팀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사용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지금 안정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을 설명드렸는데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하고 계십니다. 만성 선거 경쟁, 지역의 이해관계만을 대비.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만성적인 선거 경쟁 이야기 저희가 이름을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반대 측께서는 국민 소환제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근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려주시지 않았고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해야 할 때 다른 구속들로부터 벗어나 국민에게 충실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국민 소환제가 왜 도입돼서는 안 되는지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양팀 모두 결승전답게 정말 뜨거운 토론이었습니다. 이제 각 팀당 1분 30초의 매진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의 논리와 주장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마무리 발언. 먼저 반대팀부터 해주시죠. 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 저희는 그것을 국민들이 뽑아서 국민의 의견에 대리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 그것을 대의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자, 민주화는 이행의 단계를 거쳐서 공고화의 단계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민주화가 정착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공고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공고화는 실질적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을 이릅니다. 공고화는 실질적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된 것을 이르지만 지금 이미 국민소환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국민의 목소리가 선거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아직 대의민주주의가 공고화되기도 전에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도입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공고화의 단계를 방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숭고한 가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소환제가 그 체제로의 이행을 도울 열쇠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전례가 없으며 국민소환제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에게 소환제도라는 증명되지 않은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은 수많은 사회적 비용과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우리의 이때까지 지켜오고자 했던 사회적 가치를 도박에 내건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팀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찬성팀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찬성 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에서 저희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국회의원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국민이 정치에 실망하게 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임을 인정하시면서도 국민에 의해서 이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에만 깊은 우려를 표하시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나오지 않아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될지 몰라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요. 또한 국회의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구속들의 현실, 정치 현실을 인정하시면서도 이것이 국민 소환제가 도입되었을 때 오히려 자유이임 원리 그리고 국민의 국회의원의 소신이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다소 모순적인 발언을 해주셔서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소환제는 국회의원이 그를 둘러싼 다른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소신 정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에 책임감 있는 정치가 더욱 강화됩니다. 또한 4년마다의 선거에서 단 보름 동안만 주인이 되는 국민이 이제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300명의 사람이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힘겨운 여정 끝에 국회의사당 문을 통과합니다. 국회의사당 문은 하지만 그들에게 그 초심을 잃게 하는 망각의 선물을 준 것일까요? 국민을 위하는 진정한 국회의원이 오히려 찾아보기 힘든 지금, 이제는 국민이 나서서 그들에게 처음의 마음을 다시 되찾아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팀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승전 토론 시간이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위원들께서는 최종 심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정말 이번에도 뜨거운 접전이 벌어졌는데요. 과연 심사위원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심사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범준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두 팀 모두 토론대회 결승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제7회 전국대학생 토론대회에서 바로 이 결승전 무대에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결승전 무대를 보니까 좀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기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간단하게 심사평을 좀 몇 가지 해보자면요. 우선 토론을 준비를 할 때는 과연 이 논제가 왜 나왔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대 측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청원을 하던가 촛불을 들던가 이런 걸로 현재로서도 충분히 우리는 이야기를 낼 수 있다. 근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논제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논제가 나왔을까라는 것까지 찬성 측이 나왔다면은 충분한 반박을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막혀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고요. 두 번째로는 논증입니다. 논증은 이제 크게 저는 이제 주장, 이유, 근거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주장은 이제 국민 소환제 도입해야 한다가 주장이겠죠. 그러니까 이유는 쉽게 말하면 왜입니다. 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되니?라고 했을 때 찬성 측은 책임감 있는 정치활동 수행, 국민의 정치적 관심 제고 이런 것들을 말해줬어요. 마지막으로 근거를 대주셔야 됩니다. 근거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데 정말 그게 돼?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그런 근거까지 나아갔는가? 혹시 나아가지 못했다면은 왜 나아가지 못했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심사 결과랑도 직결돼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좀 대답을 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 이 논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참관도 몇 경기를 했는데 이 논의는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토론 중에 조심하셔야 될 것 혹은 활용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혹시 같은 걸 다르게 말하진 않는지 혹은 다른 걸 같게 말하진 않는지를 좀 유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항상 이 토론을 볼 때 국민 소환제 나오면은 주민 소환제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주민 소환제가 국민 소환제와 주민 소환제가 과연 같은 걸까 또는 다른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거에 대한 좀 논의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거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관련 법률을 보시면 됩니다. 헌법을 보시면요,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라 되어 있죠. 근데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의원의 임기는 헌법에 안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에 임기가 없으니까 지자체장 혹은 지방의원을 이렇게 소환을 해서 너 이제 여기까지 그만해라고 하면은 위헌적인 요소가 없겠지만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 헌법에 못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한다? 그러면 과연 국민 소환제랑 주민 소환제가 같은 거라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까지 나가셨다면은 조금 더 깊이 있는 토론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위원장께서 심사평 해주시죠.
짧게 심사평을 한다면 찬성팀 슈퍼하시죠. 팀워크도 우수하고 토론 스킬도 좋고요. 침착함도 그리고 유연성까지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대팀 팀 이름이 생각하다인가요? 아닌가요? 예. 열정적인 스타일, 호소력 있는 주장, 풍부한 사례, 준비된 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심사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승전인 만큼 기대도 있었고 사실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토론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어쩌면 재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 즐거움을 주는 유머, 은유를 사용하는 이런 재미있는 스토리텔링도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은 결승전에서 좀 보이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토론의 이 불모지인 한국 사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화합하는 건전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여러분을 통해서 꿈꾸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심사평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결승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 팀은 서로 격려하는 의미로 나와서 악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제13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과연 영예의 대상은 누가 차지할지 잠시 후 시상식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론의 사회 이효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